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상황을 놓고 민주당이 지지도가 그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오히려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인 만큼 민주당 내부 비명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이른바 이재명 대표 리더십 지적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내 상황과 맞물려서 주자들이 목소리를 훨씬 더 크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인물 4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각세우는 야당 대선 주자 잠룡들입니다. 먼저 친문계 좌장으로 꼽히죠. 친문계 대표격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요,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공천에서 탈락했던 인사들이 치욕스럽게 당을 떠났다, 탈당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을 탈당한 오래된 민주당 전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고 당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다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바로 지난 총선 공천에서 이른바 소위 물을 먹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비명계 대표 인사이죠. 임 전 실장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대로는 괜찮냐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도로 흘러가는 소위 1급 체제를 직격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올랐던 김동연 현재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지장이 있을 것이다. 소위 민주당 내에서는 금기어로 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선에 대한 의지 분명하게 점차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지율 하락,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을 향한 소위 중도층 그리고 일반 대중의 경고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4명의 공통된 시선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홀로 이끄는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결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집권하게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단순히 본인 이 대선 주자들이 자신들이 승리하겠다, 자신들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주장에서 더 나아가서 당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선동에 선 이가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과거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고 할 만큼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최지연 앵커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과연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상황들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맞수 받았습니까? 성동에 맞수 받았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더라. 득표율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아니 박용진은 갑자기 네가 꼴등이야, 너 하위 10%야. 그럼 아니 왜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근데 뭐 학생이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지 답안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감처럼. 전혀 이유를 모릅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지난 총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됐었습니다. 자, 그때를 지적하는 건데요. 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귀담아 들을지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정건재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지난번에 24만 7천 표 차이 네. 이걸 극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급선무겠지만 지금 이렇게 비명계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진지하게 이 목소리를 받아들일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뭐 5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을 쭉 정리를 했지만 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좋은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정말 미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나타나는 범진보 진영에서의 대권 후보 지지율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30%대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경쟁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그것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목소리를 큰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큰 꿈을 갖고 있다면 포용해야겠지만 현재 당내 역학관계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가 귀담아 들을 것이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필요성을 느끼느냐에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필요성을 느끼려면 한마디로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위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상대 후보들이 그렇죠. 위협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위협적이어야 돼요. 근데 보수 진영이 계속 이렇게 강성 보수 극우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면 적대적 공생이 가능한 겁니다. 적대적 공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굳이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는 필요를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조건부다. 그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보이면서 어떤 수권 능력이나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 방향으로 쭉 간다면 제가 볼 때는 1%라도 정권 교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줄어드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이게 줄어들다가 보수 진영의 그런 모습을 너무 과하게 보이면 또 반작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민주당이 권력으로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력으로 보이니까 지금 대통령 측이 약해 보이고 민주당이 권력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이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 네. 내지는 대안으로서의 신뢰성 이런 거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변하려면 민주당 그 후보들의 저런 목소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게 상대 진영에서 느껴지는 위협이 있어야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진영도 이제 체급을 키워야 되지만 네. 이제 당내의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지지율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 이제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권력으로 부상할 수 있느냐, 네. 대체 권력이 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방금 소개드렸듯이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가결파 의견들을 표적해서 네네. 공천을 떨어뜨렸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 이력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더해서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네.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모욕하고 폄훼한 인사 누가 있나 저희가 좀 따져봤더니요. 지난 총선 당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양문석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네. 지금 강성 친명 의원으로 꼽히고 있죠. 지난 총선 때 현역인 전해철 의원을 꺾고 본선에 나와서 배지를 달았던 바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씨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호칭도 생략했고요.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씨는 불량품이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발언을 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사실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사람들의 무능 아닌가, 바로 그게 핵심 원인 아닌가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우유부단함이 또 다른 핵심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문석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두둔하는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옛날에도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책임을 져야 될 막말이다. 욕하는 거 괜찮다 이런 취지로 당시에는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사실 좀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과거 발언은? 일단 그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불리죠. 그럼요.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 다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양문석 그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김경수 전 지사가. 네, 김경수 전 지사는. 네네.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이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비명계들을 그 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비명계라는 건 지금 거의 다 그때 비명 행사를 당했던 친노 친문 쪽입니다. 네. 자, 그래서 비명계를 교합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지금 시점에 왜 이렇게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하느냐. 바로 1심 선고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지금 3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2심 선고? 2심 죄송합니다. 네네.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네. 선거법 2심도 있고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정교사 2심도 또 선고가 이러면은 한 3, 4월쯤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만에 하나 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2심까지 나오면은 유죄가 나오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 불을 지피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비명계 친노 친문을 결집을 하겠다는 그 신호탄을 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이 좀 공교로운 것이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이재명 대표가 하거든요. 한 5개월 만인데 정광대 대변인 이게 아마 지금 김 전 지사가 이런 강성 메시지 이를테면 사과하라라는 메시지라든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얘기한 부분 다 문 전 대통령 예방 하루 전날에 한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다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0.73%포인트로 졌다는 것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개인기 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만 모아서는 이번 조기 대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표들을 계산해야 할 텐데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 경선을 치열하게 거치면서 네.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친노 친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크겠죠.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캐스팅 보트는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것 같고요. 적어도 보여지는 양상이라도 문 전 대통령이나 친노들을 다 포섭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자신의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번에 가서는 아마 굉장히 그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를 낮추는 모습들에 대해서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얼마나 높이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뭐 그 각각의 개인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물론 뭐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일단은 뭐 외연 확장하는 방식으로의 메시지를 낸다거나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어쨌든 김 전 지사가 하루 전에 사과를 요구했고 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폄훼 발언 사과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직전이니까 오늘 오전 중에라도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의사 표명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뭐 모든 건 바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또 이렇게 친문 또는 친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 그런 분들을 포용한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예방을 통한 그 대화의 내용 이런 것들로 보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이런 자연스러운 대응이 될 것이지 뭐 건 바이 건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할 건 아닐 거로 보이고요. 특히 김경수 지사의 그런 페북 메시지를 보면은 크게 4가지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뭔가 강력한 견제 메시지라보다는 민주당이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상처받고 당을 떠난 사람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뭔가 포문을 넣는 여지를 남기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였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처받은 그 비명계 분들을 아우르면서 민주당이 정말 0.73%로 박빙이던 대선을 이번에 꼭 승리로 이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라는 또 감정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공격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과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니까 중도를 잡기 위한 메시지다.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하기보다 중도층 포섭을 위한 메시지다. 우리 당내에서의 친명 외에 나머지 비명분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중도 확장까지 우리는 1극 체제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뭔가 큰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어떤 비판과 관련해서 지금 뭐 아침에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당시에 대선 때 비명계 의원들이 대선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지금 신현영 의원 지적해 주셨던 대로 그냥 당의 화합을 위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의미를 해석하고 있고 조승래 의원도 그런 다양한 생태계 파괴를 해서는 다양성이 생태계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1극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듯한 메시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을 다시 불러들이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총선에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내쳤는데 대선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도 좀 웃기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저런 메시지를 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정치권 얘기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얘기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과거 행태도 저희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송권 본부장님, 네. 사실 김경수 전 지사 하면은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인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드루킹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권자의 그 투표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을 했다는 그런 네. 그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를 받고 사면됐다가 그다음에 또 복권까지 됐죠. 네. 사면되고 복권되고 바로 그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까지 사실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제 그런 논란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민주당 안에 좀 팽배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2심 선고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네. 사실상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피선거권은 박탈돼서 출마를 못하지만 2심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출마를 하면은 과연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는가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3심에 뭐 당선되고 나서 바로 3심에 나오면은
그러면 이게 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물론 논란이 일어나겠지만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보였던 그 비명계 네 사람이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 관련이 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네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 친문에 적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임종석 거기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죠. 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쪽에는 지금 전해철 전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 쪽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으니까 이 네 사람이 같이 연대를 하면은 상당한 이거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 공교롭게도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2심의 결심을 2월 26일 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한 3월 중하순에는 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그 직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2달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이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저렇게 좀 그게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은 아마 당의 화합을 아주 세게 강조를 할 거예요. 저 네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홍보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이용당해 주지만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전에 뭐 주로 친문계들이 네. 그 공천에서 거의 다 탈락을 했고 특히 임종석 그 실장 아마 공천 탈락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때 소통도 하고 했어요. 그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 쪽에는 조국 혁신단도 있어요. 조국 그렇군요. 전 대표 네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친문 범친문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이 당분간 이제 민주당 당 내부를 좀 시끄럽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친명계 내부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현희 의원은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긴 것만큼 민주진영의 치욕스러운 일이 더 어디 있겠냐. 아하. 이 정권을 빼앗기도록 만든 이른바 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책임 있게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 이런 공개 반박 메시지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비명계에서의 어떤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친명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반박하는 그런 입장까지 나오면서 당내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